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식회사 아나키아의 이미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회사 소개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요, 폐가죽을 활용해서 이제 소비재, 신발과 안전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 또한 또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요. 신발과 네네. 안전화를 만드는데 네네네. 사회적 기업이라 궁금해지는데 차차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회사 이름이 아나키아라고 했어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나키스트라는 게 원래 어원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나키스트, 우리가 아는 그 아나키스트.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무정부. 맞습니다. 네. 되게 훌륭하시네요. 네.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표현하는 아나키스트였는데 네. 정확히 한 번 더 꺾어서 정부가 해야 되거나 예.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먼저 해보자 예. 라는 취지로서 먼저 아나키스트의 어원으로 아나키아라고 만들었어요. 네네. 아나키스트를 가지고 아나키아라고 만들었다. 네네네. 예. 과거에 그 이름과 얽힌 일화가 좀 있었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이게 사업하다 보니까 보통 예.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도 갈 수도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기 사명이 원래 아나키스트였었어요. 원래는 아나키스트였다가. 근데 하다가 이제 뭐 중국에 잠시 네. 갔는데 갑자기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정부주의자냐? 예. 그 뭐 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구류는 아니지만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또 이게 또 나라의 각자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유하게 가자. 예. 그래서 이제 아나키아로 네. 되게 됐습니다. 네. 오해가 좀 있었군요. 네, 그냥 슬픈 일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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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네. 아나키스트에서 아나키아로 됐다. 네네네. 자, 창업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뭔가 네네. 그 대표님을 뵈니까 네네. 느낌이 뭐 되게 패션 디자이너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진짜요? 예. 제일 처음에 했던 직종은요, 게임 기획자였어요. 게임 기획자요? 게임 기획자, 뭐 게임 기자, 뭐 게임 운영자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게임에 있는 전반적인 파트를 같이 네, 했었고요.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만둘까요? 네, 하기 힘든데. 네. 네. 그게 아니라 그러셨다가. 그거 하다가 이제 그 당시 때 그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뭐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네. 그런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던 있었는데 기억나요. 아주 옛날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먼저 국가에 해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독도 교육이나 탐방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중간에요? 네네, 한 7년 정도? 네.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제 정책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제 아나키아가 탄생됐다고 보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을 겪으셨군요. 게임 네네. 기획자, 운영자를 네네. 했다가 이제 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또 네네네. 뭔가 교육 같은 걸 했다가 이렇게 이제 신발 만드는 일까지 이제 거슬러 오셨는데 네네. 예, 사실 이게 새 신발을 만들긴 쉬워도 재활용을 활용해서 신발을 만들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폐가죽을 재활용해서 지금 신발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성동구에서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것 활동을 또 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근데 예.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제 받지 않는다는 시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길거리에 맞아요. 쓰레기가 한때 그럴 많았던. 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신발을 만들고 판매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쓰레기 네. 중에서 가죽을 선정을 해서 해보자. 예. 그래서 폐가죽을 활용해서 신발을 만들자. 이렇게 차근차근 왔던 거죠. 아니, 그 전에 신발 만들어서 판매했다라는 그 경력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사실 그게 네. 원래 과정 중 일종이었는데 일을 하나를 하지 않고 보통 양립을 많이 했었어요. 뭐 독도 네. 활동을 하면서도 멀티로 신발도 활동하셨군요. 판매하고 유통도 하고 뭐 그렇게 예. 했던 거예요. 네.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당시에는 판매와 유통 다 쪽으로만. 신규 어떤 신발 제조 공장에서 예. 신규 브랜드 팀을 만들어서 했던 거에
초기 막내부터 제가 다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50억까지 키우다가 네.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근데 거기는 제가 제 예산은 아니니까 네. 거기서는 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셨네요. 나이가 작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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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네. 폐 가죽들을 활용해서 버려지는 가죽을 활용해서 새로운 신발로 이제 탄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아나키아에서 사용하는 재생 가죽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명품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네. 좋아하시나요? 기왕이면 뭐 좋죠. 그죠? 그쵸? 네, 없어서 그런 못 사죠. 네, 그런 분들 계셔서 그런 자원을 소비하겠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이 없고 가장 깔끔한 부위가 배가죽이거든요. 네. 그럼 배가죽은 이제 명품받을 사용되고 목이나 다리 있는 부분들은 주름이 있으니 상품성이 없다고 얘기를 아, 조금 네네. 떨어지는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피거나 아니면 그 부위를 이용해서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거 하나.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가죽의 안쪽 면을 갈아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피부가 얇지만 소는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갈아내는 그 슬러지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과 라텍스를 활용해서 재사출, 다시 뽑는 거죠, 가죽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죽이 나왔는데 보통 사용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뭔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다시 이제 도료라든지 그걸 입혀서 가치 있게 만든 액션 가죽 이 세 예. 가지로 신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짜투리 가죽, 네네. 제조합 가죽, 네네. 그리고 액션 가죽 네네네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게 버려지는 가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좀 쓸모가 떨어지는? 없어졌거나 없어질 것이거나 예. 태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내 기준에서 322톤의 폐가죽이 발생이 돼요. 네. 그거를 환산해 보면 하루 기준에서 보면은 축구장 20개 크기 정도의 면적이 버려지고 오, 있고 그렇게나 많아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 마포에 네. 아시겠지만 소각장 문제도 많잖아요. 예. 이게 이제 매립을 못 하게 되고 소각을 해야 되니 그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죽들이 결과적으로 탄소로 전환되고 네. 탄소로 전환되면 이제 일평균 한 58만 kg 정도가 나와요. 아.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것까지 가지 않고 구제하고 순환적 가치로 돌린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정말 친환경에 이제 도움이 되는. 네,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네네네. 네, 생각은 좋지만 그걸 현실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네네. 않잖아요. 네네네. 재생 가죽을 신발로 만든다는 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정에서 네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어려웠을까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재생 가죽으로 만든 신발과 이제 일반 뭐 합성 피혁을 들고 300명한테 묻고 다녔어요. 네. 어떤 게 처음에는 둘에 대한 소재를 얘기하지 않고 궁금하다. 네. 그래서 다 물었는데 사실 울었어요. 왜냐 하면 저는 다 재생 가죽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게 폐 가죽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 남편, 내 아이에게는 주는 게 좀 꺼려진다. 아. 네, 근데 네. 겉보기에는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아. 기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뭐 부모님의 마음 아니면 이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네. 어떻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라서 저와의 어떤 괴리감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네. 뭐 생산 과정에서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많이 수준이 올라왔지만 제조업 가죽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네. 신발을 만들면 한 7개의 공장들이 협업을 해요. 네. 재단부터 재봉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신발이 녹는다든지 가죽이 아. 그런 것들에서 사실 초기에는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해야 되나? 다 된다고 하시고 다 시제품을 다 만들어 보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재수가 없는지 복이 네. 없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중간에 좌절도 좀 많이 겪으셨군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예.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결과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폐가죽인지 네네. 새가죽인지 이걸 네네. 얘기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네네. 구분을 전혀 못하던가요? 구분을 못하죠.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보여줬다가 이제 설문이 다 조사하고 예. 말하고 다시 조사하니까 결과가 갑자기 구매 의사가 한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지 않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제품이 이쁘거나
아니면은 좋아야 사겠구나라고 예. 전환이 됐던 거죠. 저한테는 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좀 전에 네네. 지금 홈페이지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어. 한번 뭐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그 대표님이 운영하는 아나키아의 홈페이지인 거죠. 네네네. 예. 저렇게 신발들, 워커들을 만들고 음. 가방도 현재 만들고 있고요. 네네. 네. 겉으로 보기엔 뭐 이게 재활용인지 폐가죽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새 제품 같아요. 지금 이 보이시는 가죽이 폐가죽 네. 같아 보이세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 많은 산업군에서 이제 소재하신 분들 노력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미흡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니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 클린하니까 부담 네. 없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네. 요즘에는 사실 단순한 제품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또 스토리를 구매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좋은 친환경적인 제품들은 또 이제 더 좋게 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네네. 이제 화면에서 본 신발 같은 경우 네네네. 저런 워커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하고 무겁고 네네. 하지 않을까라는 그 좀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나키아 제품들은 어떨까요? 저희 제품을 일단은 한번 신어보신다고 하면 네. 사실 저희가 좀 모토가 이렇습니다. 운동화보다 편한 워커를 만들자.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워커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본다고 하면 보통 전쟁의 역사로 해서 넘어왔던 패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구성에만 초점을 갖추다 보니 발이 상처를 입거나 까진다든지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가죽은 부드럽고 네.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네. 운동화보다 편한 워커다. 운동화보다 안 편할 수도 있지만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심해 걸리지 않게. 네네네. 네. 이제 신는 분에 따라서 뭐 느낌이 좀 다를 네네네. 수는 있겠죠.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제품이 아나키아다 보니까 넘버링이 A1, A2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A1이랑 네. 네. 세 번째 모델, 1번, 세 3번 번째 네, 모델. 모델이 제일 네. 잘 팔려요. 해외에서는 3번 모델이 제일 잘 팔려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워커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만 소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뒤꿈치 이런 데는 네오플랜, 잠수복 소재를 넣는다든지 아, 잠수복 네. 소재요? 밴드와 벨크로를 활용해서 탈부착이 용이한 거 예. 네, 그런 거 형태로 해서 기존의 워커를 자꾸 이제 변화시키고 또한 그거를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전환하는 그런 네. 거를 계속 하고 있고 제품이 세대별로 달라져요. 같은 네. 모델이라고 해도 1세대, 2세대가 나눠져서 처음에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1세대에서 이런 불만이 나왔다. 그럼 2세대 버전을 이걸 개선하고 네. 개선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아니,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니,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예요? 작년에 뭐 일본에도 이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네. 뭐 1000단위 정도의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향후에는 사실 제가 저기 보이는 제품들의 창이라 부르는 우리 아웃솔 밑창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사실 저 창을 만들고 나서 그 프라하라든지 올로모츠 그다음에 브루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신고 다녔어요. 네. 일주, 2주 신고 다니면서 사실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신고 다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록이 굉장히 평평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해외나 이제 뭐 유럽권은 뭐 돌바닥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게 있으니까 이제 통굽이어야만 된다. 네. 그래서 굽을 높게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많이 했었죠. 아. 그리고 뭐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기는 신발창이 TPR이라고 해서 사실 생산 과정에 불량이 나오면 다시 녹여서 재사용 네.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보시는 저 가죽뿐만이 아니라 전체 형태에서 최소한 80% 정도는 재활용 가능한 인프라로 소재로 이렇게 네.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일본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해외 어느 나라에 몇 개국에 수출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일본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근데 뭐 프랑스에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저희 회사가 이제 3년 차거든요. 이제 3년 차예요. 네, 예. 귀엽게 봐주세요. 네. 3년 차라서 사실 이제 뭐 사회적 기업도 이제 작년에 인정을 받았고 네. 이제 뭐 안전화에 대한 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사업이 이제 스케일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락은 오나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일본부터 좀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 미국을 갈 예정이거든요. 예. 미국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 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까지 네네. 이제 뻗어 나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이제 겨우 3년 되신 거고요. 네, 이 사업으로만. 네. 네, 이제 신발 사업으로 시작한 게 3년이고 네네. 그게 코로나 시국 아니었나요? 그래서 사업을 접을까 말까 고민. 네. 딱 그 창업을 하고 2달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 터졌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그 시기에도 매년 해마다 매출은 네, 성장했습니다. 네. 아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밖에 안 네네. 나갔잖아요. 그만큼 신발에 네네. 대한 수요가 떨어졌을 테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 네네. 시국에 매출이 네네. 나왔다. 왜일까요? 네,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제품이 좋아서겠죠.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아무리 좋은 제품도 네네네. 사실 잘 알려져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예, 홍보나 마케팅 쪽은 어떻게 좀 신경을 쓰신 거예요? 사실 이게 저희 아나키아의 제품을 소개할 때 뭐 친환경입니다. 아니면 자연의 가치를 담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메인으로 하진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이 이뻐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이 편해야 돼요. 그런 거를 관점으로 광고를 했었고 그걸 하다 보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는 저는 스타트업 대표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처럼 뭐 외주사에 광고를 맡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뭐 저런 사진들도 제가 직접 다 촬영을 하고 아, 직접 촬영을 네, 하고요? 제가 다 후보정을 하고 예. 뭐 이제 뭐 속된 말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회사에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루에 4시간 잤습니다. 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네네. 이렇게 매출 수익을 거두셨군요. 네네네. 예. 그 아나키아의 특히나 안전화는 기존의 제품과는 좀 다르게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좀 길긴 한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가지 관점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패션 브랜드인 아나키아랑 했을 때는 연평균 한 4,000개 정도의 신발을 판매된다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거를 가죽으로 한 사람이면 한 45,000평 정도의 전환이 발생되는데 제가 볼 땐 제 가치에서 보면 너무 작은 수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전하라고 하는 소재와 만난다고 하면은 안전하라는 거는 이제 기업과 이제 국가에서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이나 소방관이나 아니면 산림청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군인 아니면 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또 중대재해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5인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안전을 촬영하지 않고 하시면은 이제 오너분들이 고소를 당하는 아. 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재활용 가능한 시장을 확장시키려고 그러면은 기업과 이제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보통 치면 지금 4대 보험 포함된 노동자 인구가 한 476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35%인 한 166만 명 정도가 MZ 세대로 전환되기 예, 때문에 예. 안전화가 이제 너무 과거의 디자인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디자인적으로 개선을 하고 분명 그런 소비자분들은 그 윗전 세대와 다른 옷과 다른 거를 원하실 거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안전화라는 게 네네. 기능성 신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아시네요. 네. 그러면은 요구하는 그 직군마다 신는 사람마다 직군마다 그 기준 조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게 KCS라는 인증이에요. 예. 그 인증을 이제 받지 못하는 안전화는 사실 안전화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3건 정도는 안전화를 다 획득을 했고 예.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저게 안전한데 네. 그 안전화 자체가 이제 발등을 막아주는 이제 기능과 발 밑창 부분에 못이 나는 걸 막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 신발이 네. 있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절연화 예, 예.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절연화와 이제 보통 안전화까지 다 개발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반 워커 앞서 나온 신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네. 안전화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뭐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네네. 판매를 좀 하시겠네요. 뭐 이제 연락이 와주시더라고요. 이제 예. ESG를 해야 되고 ESG를 실천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 네. ESG의 E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환경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소비재로 전환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환경부 산하 기관인 녹색구매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뭔가 하면 녹색 제품을 기업에 홍보해주고 판매를 하고 하는 곳인데 알려주고 기업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ESG 시대라서 네. 녹색 제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전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가 않다. 아.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과 기업에서는 이미 안전을 소비하고 있으니 뭐 별도의 비용이나
아니면 별도의 솔루션을 구상하지 않고 안전함만으로 ES 지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안전함에서 기업들 연락이 오십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안전화를 만드신 거예요? 안전함 만들다 보니 이렇게 네.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가죽에 대한 전환을 목표로 보다 보니 더 큰 시장은 어디일까 찾게 됐고 그 시장 찾다 보니까 또 이제 아리백 포함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포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일단 언뜻 보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신발 회사 같은 느낌인데 네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도인 게 보통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네. 뭐 이게 뭐 고용 창출형, 아니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다음 혁신형이 있는데 사실 혁신형이 제일 안 뽑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고용의 목표로 네.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타 혁신형이라서 폐가죽에 대한 전환에 대한 가치로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도 두고 있는 거는 폐자원을 활용한 아이템 제작 및 활성화고요. 예.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폐가죽을 활용한 제품, 예. 두 번째는 이제 폐플라스틱, 뭐 이제 그다음에 인식 교육 같은 거.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에 대한 전환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시행해 봤자 피부로 안 다가서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동구한테 제가 제안했었죠. 제가 국내 최대의 폐목재 젠가를 만들고 싶다. 예. 이게 한 사람 키만한 거. 네. 그래서 보통 젠가라는 거는 제가 네, 빼는 거 이렇게. 게임기 네네. 예, 게임 그런 걸 도구. 통해서 이게 버려지는 목재인데 네.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남녀노소 누구한테도 교육을 하면서 자원적으로 프로에서 관점이 네.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이디어가 뭐 팡팡 나오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ESG 환경을 네네. 친환경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네네네. 이렇게 이제 받으신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아이디어 네. 너무 좋고 네네네. 마케팅 좋고 지금 잘 네네. 되고 있는데 시작할 때 분명히 이제 힘든 네네. 시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창업하시면 가장 네네. 힘든 게 결국에는 돈, 자금이다라고 하시는데 창업 자금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다른 회사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동대문가서 신발을 떼와서 네, 이제 신발을 판매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저 400만 원 매출 나왔는데 1억만 빌려주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분께서 이제 저를 보시는 표정이 이게 정상적으로 보시진 않고 약간 네. 얘가 왜 이럴까, 얘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저 담당자분이 이동현 위원님이셨는데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발표할 기회를 한번 줄 수 있게 내가 한번 얘기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진짜 열심히 적었거든요. 아까 4시간 자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셨는데 다행스럽게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400만 원 매출을 정부 지원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중진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을 얻을 수 있었고요. 예. 그 밖에도 뭐 그 전에는 뭐 기업은행 가서 400만 원인데 2천만 원 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해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주셔서 네. 그거- 투자를 좀 받으셨군요. 네, 대출이죠. 네. 네. 대출인데 그분들은 저를 이쁘게 봐주셨으니까 뭐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3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다 네. 청산하셨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채와 네. 자산은 키워 나가는 걸로. 네,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3년 됐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이제 더 큰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네, 네.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이제 한번 이제 힘든 위기가 한 5년 차라고 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하루하루 위기고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지표를 보면 3년 차와 5년 차가 가장 표현 높은데 위기를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어떤 경영 구조나 네. 뭐 이제 시드머니들이 다 상실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신제품을 런칭을 하고 그 런칭된 제품을 통해서 뭐 최근에 한 2억 정도 펀딩 금액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 플랫폼에서는 신발로서는 저희가 1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거기서도 팔리고 그럼 거기서 팔리면 다른 데도 팔리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다양한 수익 구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여기서만
온라인 매출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매출 나가야 되고 예. 뭐 B2B, B2G처럼 기업과 뭐 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계속 발품을 팔고 계속 노력해야죠. 네. 네.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접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만 네네. 판매하고 있고 네네. 안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B2B로 네. 연락 주시면 돼. 네.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창업하시는 CEO분들 나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네. 멘탈 관리나 스트레스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워낙에 이제 네네.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를 네네. 가지고 계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싶어요. 자주 받고요. 네. 유리 같은 남자고요. 어떻게 좀 관리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뭐 제품이 나오지만은 저랑 이제 그 공장에서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또 제가 거기서 계시는 분들은 보통 60대 이상이시다 보니 제가 원하는 정도의 제품들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하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얘기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막막하면은 이제 걷습니다. 이게 보통 강가 새벽에 여름인데 새벽에 혹시 강가 주변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산책로로. 네, 산책로로. 그러면 이제 그 등이 있어요. 등. 그 가로수 등처럼. 근데 안개가 싹 껴 있으면 이제 한 3개 정도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걸으면서 다음 등의 경치는 어떨까? 이렇게 걸으면서 어차피 지금도 안 보이는 건데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한 3만 보 정도 걷거든요. 네. 힘들면. 근데 이제 그때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만 물고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옥상 올라가서 욕 한번 쉬게 합니다. 네. 욕 한번 해서 그냥 으아 하고 네. 제가 누구한테 화내겠습니까? 저한테 화내야죠. 네. 어떨 때 그렇게 삼반보를 걸으셨어요? 어떤 위기였을 때? 예를 들면 신발을 만들었어요. 네.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제 신발을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신발이 다른 어떤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 겹쳐서 그냥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고소까지는 아닌데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침해 요소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 폐기를 하겠다 해서 신발 700쪽을 제가 칼로 쬐어요. 이렇게. 네. 쬐고 그게 이제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손해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같이 작은 기업이 신발 한 족당 만들었을 때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느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을 침범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 저걸 침범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뭐 그 중간 공장 에이전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칼을 찢으면서 자 하나 찢을 때마다 난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힘드셔서 삼반보를 걸으셨고. 그때 6만 벌 걷지 않았을까? 네. 네. 자, 앞으로 네네. 아나키아 네네. 기업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목표는 업사이클계 자라가 되고 싶다. 업사이클계 자라. 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보통 자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고 네.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패션 플랫폼.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 소재들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소재들이 전환이 가능하면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면서 디자인은 굉장히 트렌드한 형태로 가면은 예. 제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도 자라 정도로 찍을 계획이신가요? 제 목표는 700억 정도. 네. 700억 정도를 목표로 네네. 잡고 계시죠. 네네. 몇 년 후에요, 향후? 제가 이제 계속 3만 보 이상 걷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네. 말씀드린다 치면은 한 3년 안에 정도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지금은 현재 폐 가죽하고 이제 가방까지 만들 계획이시고 네네. 혹시 의류나 이쪽으로까지 좀 품목들을 다양화하고 넓힐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의류도 개발 다 끝났고 이제 그래요? 펀딩을 통해서도 이제 런칭을 하고 있고요. 네. 곧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브랜드는 뭐 트렌드를 너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하면서 항상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맨투맨이나 후드 같이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을 저희 신발과 매칭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하라는 거. 네,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전환이 많이 되려면 더 큰 시장이다 보니 B2C의 시장은 아직은 이제 뭐 독일이나 선진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태동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성장할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 그 이제 폐가죽을 재활용한다, 업사이클링한다라는 네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에는 네네. 좀 꺼려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네네. 인식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느끼세요? 사실 이제 인식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한다 치면 그 누구도 구매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나 이게 자기의 있는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을 때는 네. 또 한 번 또 바뀌겠죠. 네. 이런 거죠. 그 누구도 설문조사 했을 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겠습니까 하면 다 주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놓고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과적으로 아마 지금 이 보시는 분들 또한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친환경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한 저 같은 기업들도 그런 걸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또 마케팅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업사이클링계의 자라가 되기 위해서. 네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원래는 좀 세게 적었는데 이게 작가분이 이렇게 수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과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업계에서 자기가 가장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단편적으로 봤던 분들의 어떤 평가나 어떤 조언들이 모든 결정의 100%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신 이런 전제는 필요하죠. 내가 그 업계에 항상 배울 것, 항상 관심을 가져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긴 한데 자신을 믿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가신다고 하면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 아나키아의 미래를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나키아 이미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